그 뉴스타파와 또 다른 그 방송사들의 그 보도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징계 논란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뉴스타파가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 속에서 다른 방송사들을 먼저 징계하는 것이 이게 사리에 부합하는 건가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규정상 아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된 인용 방송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인용 보도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예. 그 인용 보도한 내용 자체에 예. 그 적법한 거냐 불법한 거냐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인용 보도에 대해서 그 징계를 가하는 게 사리에 부합하냐 이거죠. 예를 들면 예. 그 위원장님이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만 어떤 작물이 취득했다고 해서 이렇게 벌을 받았어요. 근데 예. 그 작물의 성격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작물 취득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 뉴스타파의 그 적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인용 보도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성으로 처벌하는 것에 그 정합성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저희들은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심의 규정 위반을 따지고 그다음에 있는데. 그 심의 규정 나오실 것 같았어요. 예. 심의 규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법이 먼저입니까? 법이 우선입니다. 그럼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44조 7호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뭐 허위 사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그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예, 안 되죠. 예. 명확하게 하셔야죠. 44조 7에 어떤 조항을 적용하십니까? 법은? 아니 이런 법을 어떤 법을 적용할 건지도 아니, 불분명한 상태에서 규정을 그게 드려야 아니고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규정을 또 봅시다. 규정은 뭘 적용하신 겁니까? 그것도 모르시면서 지금 나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적용하는 심의 규정은 제9조 공정성입니다. 9조 1항에 방송은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아니하여야 한다. 2항 방송은 저희한테 대답하신 건 8조로 대답하셨는데. 그거는 통신심의 규정이고요. 예. 저희들은 이거는 방송심의 규정입니다. 방송심의 규정 제9조 공정성 부분에 1항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리고 3항에 방송은 제작 기술 또는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밖에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오셨다니까요. 그거는 통신심의 규정이고요. 이거 통신심의 규정이든 이거는 방송심의 규정이든 간에 차이가 명백합니다. 네, 명백한데요. 예. 말하자면 뉴스타파를 통신심의 규정에서 이게 위배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그것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라 사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거는 이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가운데 자신들이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시인한 방송들이 한해서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말하자면 문제의 근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게 지적이 돼야지 그 다음에 파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의 근원을 외면하고 파생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위원님. 그러니까 PPT 잠깐 띄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통위에서 통신심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뉴스타파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고 방심위에서는 뉴스타파 및 인용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긴급심의하는 과정에서 뉴스타파는 빼놓고 방송사,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그리고 방심위에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대상에 대해서도 심의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송사부터 이렇게 징계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뉴스타파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심의 규정을 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통신심의 규정을 다시 이렇게 대답을 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근원이 통신 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통신 쪽에서 결론이 안 났는데 파생 쪽인 방송 쪽을 가지고 이렇게 그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그 단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 위원장님과 방심위는 이거를 작물로 단정하고 작물 취득죄로 처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작물이 아닌 말하자면 불법성이 없는 혹은 가벌적이지 않은 이런 것이 나온 상태가 돼버리면 이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이래저래하게 처벌하고 규정하고 결정한 거는 대단히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안 하고 2번, 3번으로 막 건너뛰어서 말하자면은 그 진도를 나가신 거라고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예, 저희는 뉴스타파 녹취록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게 허위 조작됐다는 게 아니고 뉴스타파가 전문을 공개하면서 허위 조작한 부분이 두 군데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커피를 타준 사람이 누구냐? 아니, 지금 말씀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예. 뉴스타파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가벌하거나 아니면은 불법성을 규정하고 그런 다음에 방송사로 들어갔어야죠. 처벌을. 네, 그런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적어도 그 부분을 그 당시에는 인터넷 그 언론에 대해서는 방심위의 그 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건너뛰어서 방송으로 갔겠죠. 근데 위원님, 그거를 인용했던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중요한 부분에 편집 왜곡이 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건 말건 예. 간에 예. 그건 그쪽에서 그것을 그 사과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다른 문제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허위 자백했다고 칩시다. 그게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번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가는 게 순서인데 1번은 그대로 놔둔 상태 속에서 2번으로 건너뛰어서 간 이 방심의 절차가 그게 온당한 거냐 이 얘기예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실관계가 허위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방송사가 시인을 했는데 어떻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런 상태에서 놔두고 1번 절차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다음에 지금 곧 준비를 하고 그걸 있습니다. 거꾸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먼저지 시간상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파 방송하고 케이블 뉴스 마무리해 채널을 주시죠. 했던 겁니다. 그건 그 1번부터 하고 2번을 해야 좀 심하게 가면 그건 엉터리죠.